생긴 애들 중에 내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 내가 뭘 어떡하면 너 내 맘 알겠니? 너만 생각하면 미치겠어. 제가 만약 단 하나의 세이코만 가질 수 있다면 마린 마스터나 터틀일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굳이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세이코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터틀을 고를 거고요. 또 그 중에서도 80년대 중반까지 생산했던 6309가 가장 사고 싶어요. 그런데 상태와 가격이 괜찮은 빈티지를 구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이건 카키필드도 마찬가지인데 브랜드에서 모든 사람이 원하는 시계를 현대적인 스펙과 함께 저렴한 가격에 다시 출시해준다는 건 감사한 일입니다. 진짜 밤새면서 빈티지를 구해봤으면 그 소중함을 배로 느끼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시계는 SRP777 일명 세이코 터틀입니다. 현재 세이코에서 살 수 있는 시계 중 가장 달콤한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일본 내수 시장을 겨냥한 6306, 세계 시장을 겨냥한 6309가 80년대 중반에 단종된 이후 30년 동안 이들의 명맥을 이어나가는 터틀이 없었던 것은 세이코 팬들이 가장 답답하게 느끼던 점 중 하나였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시계는 2016년 출시되자마자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케이스 크기는 45mm, 두께는 14mm, 러그-투-러그는 48mm입니다. 생각보다 짧은 러그-투-러그 길이에 놀라셨나요? 그 이유는 쿠션 케이스 디자인을 잘 활용해서인데요. SKX007에서 실제 착용에 영향을 주는 사이즈는 그대로 놓고 시각적으로만 차이가 있게끔 케이스만 부풀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이즈마저 너무 크다면 미니 터틀도 있긴 한데 여유 없는 다이얼, 좁은 러그너비, 부자연스러운 사이클롭스 등으로 호불호가 갈립니다. 케이스 상부는 넓적하게 무광으로 처리했고 하부는 급격하게 아래로 꺾이는 유광입니다. 보통 세이코 다이버의 특징인 이 케이스 후면부 형태는 시계가 손목 위에서 붕 뜬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터틀은 넓은 케이스가 손목에 눌러붙는 느낌이라 별로 뜨지 않네요. 이 곡선 형태의 케이스는 단단하고 매끄러워서 이거 정말 물건이구나 하는 느낌을 줍니다. 진짜 거북이 등껍질 같지 않나요? 다이얼은 단종된 지 30년도 더 된 6309를 계승했는데요. 요일과 날짜창은 물론이고 12시 마커가 반으로 갈라져 있는 것, 소드 핸즈와 화살표 핸즈를 섞어 쓴 것까지 똑같습니다. 6309와 다르게 프로스펙스 마크와 오토매틱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초침의 동그란 막대 사탕 모양, 일명 롤리팝이 6309와는 달리 초침의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두 부분, 그러니까 다이얼의 문구와 초침의 디테일까지 6309와 같았다면 저도 굳이 6309를 기다리지 않고 이 모델을 샀을 것 같아요. 그러나 6309에 비해 더 좋아진 부분도 있는데요. 야광이 어마어마하게 발려 있어요. 밥으로 치면 고봉밥, 입체감이 다 느껴질 정도니까요. 거기다 이 인덱스 테두리가 쇠로 둘러져 있어서 고급스럽습니다. 이 무지막지한 시계가 뭐가 고급스럽냐고 되물으실 수도 있는데 정말 이 인덱스는 대단히 잘 만들어졌고 과장 좀 하면 감동적이에요. 글라스 칭찬을 꼭 하고 싶은데요. 잠깐 딴 얘기 좀 하자면 세이코 6105 모델에서 파생된 SPD 151 모델이 지금 100만원이 훌쩍 넘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데 다이얼과 인덱스가 정말 예쁜 모델인데도 글라스가 너무 탁하고 빛을 다 잡아먹어버려서 다이얼을 잘 보여주지 못합니다. 정말 수십 초 동안 이리저리 돌려야지 딱 한순간만 예뻐요. 그만큼 글라스가 중요한데 이 모델은 대부분의 경우에 예쁜 다이얼과 인덱스를 잘 보여줍니다. 인덱스만 봐도 아시겠지만 야광 성능은 과할 정도로 좋아요. 낮에 살짝 그늘에만 가려져도 빛을 낼 정도니까요. 베젤은 120클릭이고요. 유격이나 백플레이는 없지만 힘겹게 돌려야 돌아갑니다. 저는 손에 땀이 아예 없는 편인데요. 미끈미끈해서 손에 땀이 많으신 분들은 돌리기가 더 힘들 것 같아요. 200m 방수의 전문 다이버입니다. 스크류다운 용두와 솔리드백을 채택해서 물이 들어올 틈이 없게끔 했어요. 무브먼트는 4R36을 사용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7S36 다음 단계의 무브먼트인데 파워리저브는 41시간으로 갔고 핵 기능이 추가됐어요. 제가 재미삼아 또 편의상 분류하는 무브먼트의 등급이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스위스 무브먼트인 에타 2824보다
반 단계 아래에 있다고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스트랩은 실리콘입니다. 우레탄이나 고무와는 차원이 다른 유연함이에요. 신축성도 좋아서 이렇게 쭉쭉 늘어나고요. 탱탱볼 같아요. 실리콘 단점이 키퍼에 끼우기 어렵다는 건데 세이코는 키퍼를 쇠로 만들어서 이 부분을 해결했네요. 그런데 이 스트랩이 너무 유연해서 시계 본체가 흔들리고 이 무게가 손목에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처음 찼을 때 착용감은 좋은데 장시간 착용하면 손목이 아파요. 평해볼게요. 이거야말로 우리가 좋아하는 세이코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느 요소 하나 멋부리려고 넣은 게 없는 실용주의적인 디자인인데도 그 어떤 기교를 부린 시계보다 더 멋스럽게 느껴지는데요. 애플워치가 파괴적 효용으로 우리의 손목을 채우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정도는 되어야 애플워치 대신 추천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시계가 장신구가 아니라 도구로 쓰였던 그 옛날의 물건처럼 느껴집니다. 비교적 최근에 생산된 세이코 다이버 중에 가장 살만하지 않나. 변화해 가는 세이코의 현행 터트를 보면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모델이 더 각광받을 거라고 확신합니다.